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000명 넘었습니다. 이미 우려한 대로 병상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20명대가 됐습니다. 올해 안에 30여 개 나라가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년 1분기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늘 해외 제약사와 추가 계약 체결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자, 2개월 정직 징계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징계를 취소하라,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소송 어젯밤 늦게 제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윤 총장도 물러나라고 압박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는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자, 잠시 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최근 한국 보수를 논평한 책과 진보 진영을 정면 비판한 책을 잇따라댄 논객이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저희 YTN 스튜디오 나와서 진보와 보수를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나오셨고요.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 2명 압축하는 이 회의였는데, 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죠. 임정희 변호사가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7명이던 추천위가 6명 되면서 야당 쪽에서는 이거 회의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더 이상 이 공수처 출범 늦춰서는 안 되죠. 공수처법을 제정한 게 작년 12월입니다. 1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법정 시한이 7월까지 공수처 출범하라 되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예. 전적으로 다 야당이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수처장 위원장 추천이 이제 구성도 야당 방해로 출범을 좀 못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공수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또 여당이 또 한 사람 나가니까 6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명이라도 5명만 찬성하는 쪽으로 제일 많이 나오면은 2명을 추천을 해서 그 2명을 대통령께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씩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한 명이 나가면서 이게 구성이 안 됐으니 7명 됐을 때 하자 하는 주장은 그냥 개인의 주장이지 그게 법적으로 무슨 흠결사항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께서는 오늘 회의 6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문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 위원을 7명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규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결국 한 분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성원이 안 되는 것이고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과거에 공수처법 낮추게 했던 것이나 공수처 위원장을 또 7명에서 6명 동의를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를 5명으로 또 법을 고쳤던 것이나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수처 위원 경력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린 것이라든지 5년의 수사 경력이 있는 거를 삭제를 했다든지 이게 전부 여야가 충분한 대화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밀고 가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이제 공수처가 참 엄청난 국민에게 파급 효과를 주고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위원 한 분이 사퇴를 했다. 이거 2, 3일 못 기다려줍니까? 어제도 우리 당에서는 내부적으로 한 분이 사퇴해서 빨리 새로운 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마치 군사 작전하듯 꼭 안 되면은 그냥 밀어붙이고 날치기로 가면은 이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저는 180명이라는 거대한 여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마지막에 뭐 앞에서 밀어붙였고 힘의 논리로 날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의원만큼은 정상적인 규정에 있는 대로 7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나 공수처를 탄생되는 마무리 작업이 잘 될 것 같다 해서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 이것도 뭐 많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아마 우리가 어제 또 보니까 뭐 여러 명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동의받아야 되고 2, 3일이면 아마 전 되리라 생각을 갖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밀어붙인다면은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요. 독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야당의 이제 일테면 방법이죠. 작년 12월 달에 1년 전에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계속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7월 달에 법정 시한인데 출범 못 시켰습니다. 전적으로 야당이 방해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런 식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장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뭐 이것도 또 한 사람 빠지고 나면 또 한 사람 빠지려 할 겁니다. 그럼 또는 연기하자고 그러고 2, 3일만 기다려달라. 그래 일주일 가고 또 이래가 올해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만 넘기나요? 또 내년 되면 내년 또 무슨 구실을 붙여서 또 연기하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공수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 작전이 말려 들어가면 어리석죠. 그래서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이명을 압축해서 청와대로 보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숫자가 많다 해서 밀어붙였다. 이게 과연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나열한 대로 이 공수처 이 법도 지금 기소와 수사 관계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했을 때의 책임이 소재가 나와준다면은 지금 공수처도 국민들이 믿죠. 그런데 검찰 개혁한다고 그래서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라. 그리고 자기들은 다 갖다 공수처에 집어넣어놓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구는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해서 이걸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 서리현 최고위원 말대로 끄떡하면은 야당이 이거를 방해놓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게 시간 벌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왔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날치기나 일방 독주를 하지 말고 2, 3일 기다려서 좋은 분 모셔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하루가 넘긴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어디가 뭐 국가적으로 무슨 난리가 납니까? 좀 지혜롭게 이 문제는 난 마무리해서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1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춘다는 것은 그 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마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홍 의원께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천위원 한 명이 사퇴를 했으니까 새로 구성을 해서 시간을 갖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뭐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오늘 회의가 열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앞서 4차 회의에서 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 전형정 변호사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회의가 열리면 비슷한 상황이 나올까요? 두 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아마 추천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지난번에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간다 하면 그런데 아까도 이 재론님이다면 그럼 7명으로 7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하고 그냥 6명으로 갈 겁니까? 그건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그건 입으로다가는 할 수가 있는데 7명으로 한다는 이 규정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무시할 거냐. 이게. 7명 중 5명만 3분의 2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2는 어디가 있냐고. 7명 중에서 1, 2명이 빠지더라도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논리의 논리지. 그 논리의 7명이라고. 한 명이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 빠졌다 해서 그 회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지키고 가야지. 7명이라고 해서 7명에서 한두 명 빠졌다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7명으로 한다 해놓고 5명, 6명이 한다면 그게 법을 사채 우기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되죠. 어떻게 돼 그게? 7명 중에서 3분의 2면 5명입니다. 5명이 나와서 얘기고. 5명이 저는 다 추천을 하면은 그럼 정원 숫자를 7명이라는 걸 왜 못 박느냐 말이에요. 자 저기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가 사유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 우리가 점전 공수처장은 없다. 주호영 잘 알면서 왜곡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 같은 여야 원내대표들 발언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주 대표나 이 김태년 대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수처 문제의 원천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벌이는 것도 주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권력형 비리를 다룰 수 있는 특별 감찰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3년 이상 지금 감찰위원장을 임명을 안고 있으니까 참 저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제도가 있는데 또 지금 공수처가 다루려는 걸 다룰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운영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공수처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특별감찰 제도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법에. 그러면 그것대로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 비리, 친인척 비리 여기서 다 다루면은 지금 저 월성 1호기라든지 라임등 문제라든지 울산 문제 이런 거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장을 임명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거리로만 남고 실제로 손을 못 대고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대안으로 만들고 있는 이 자체가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유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이 공수처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를 사유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또 불안해서 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유화라는 표현은 검찰의 사유화라는 얘기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국민의힘 전신이죠. 군사독재 시절부터 검찰하고 짝짝꿍이 돼서 오히려 뭐 육법당이라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육군과 검찰, 설법대가 합작해 가지고 오공을 이끌어간다. 육법당이라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검찰의 권력에 대한 신여화였죠. 사유화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 표현을 지금 와서 쓴다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걸 너희도 또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 참 그건 하늘 보고 침 뱉깁니다. 조영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은 그건 과거에 우리가 했으니까 니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얘기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렇지 않으려고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무수불의 권력으로 우리 사회를 지금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자는 것 국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공수처하자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하려도 결국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겨우 이제 해냈는데 이걸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이 자기들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해왔던 검찰의 사유화, 검찰을 신여화하던 이 생각에 젖어가지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거 벗어나려고 그거 안 하려고 정말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 되고는 완전한 민주화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민주주의 완성입니다. 그 결정판이 검찰의 이 무소불위 권한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검찰이 더 이상 우리 국정에 농단을 부리는 일을 못하게 하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자. 그래서 공수처가 나오는 거고 그 공수처를 방해하겠다는 이 야당의 뜻은 국정 운영을 그냥 흔들어 가지고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잡자. 이거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수처는 아마 우리 설 대표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같이 갖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특별 감찰 제도가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큰 괴물을 만들어서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쭉 더듬어 볼 때 아까 사유화 문제 얘기 나온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수처 필요하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횡포적인 게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기소와 그리고 수사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걸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 공수처에서는 수사권만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그리고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이 안에 독소 조항이 뭐가 있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이 공수처가 이거 갖고 와라. 이거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첩해달라. 그러면 이야기 못하고 또 갖고 와야 돼요. 이런 독소 조항은 이 민주헌법상에 위배되는 것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해서 체계대로 가고 검찰은 검찰대로 가게 놔두고 공수처가 진짜 공정하다면은 양쪽에 하는 것을 보고 최종적인 어떤 수사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사하는 중에도 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거 이첩해라. 그럼 갖고 와야 돼요. 이런 독소 조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천적인 얘기지만은 검찰이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갖고 있는 건 안 되고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는 건 괜찮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제 홍표 국민의원께서는 이제 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는 건 너무 권한이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잠깐만요. 잠시 광고 좀 듣고 돌아와서 토론 이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요. 청취자분과들 4637님께서 국민은 정치가 검찰을 망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632님께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수사 검찰이 왜 제대로 수사 못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30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토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 주시고요. 자, 유튜브에 지금 들어오셔서 직접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론 위원께서 네. 기소권 수사권 이거 같이 공수처에 주는 거 이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죠? 광고 하도 그리가지고 예. 흐름이 끊어졌네요. 예, 예.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공수처법은요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공수처를 두게 해가지고 예. 국가청렴위원장이 제청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수처법을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독립기구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 또는 검찰뿐만 아니고 공직자 부패 수사처니까요. 공직자는 검찰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죠. 고위공직자는 다 여기서 부패하면 여기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처이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하더라도 먼저 이 인진만 했다가 그건 공수처에서 달라고 그러면 공수처 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하도록 했던 장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시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비할 것 같으면은 뭐 끝이 없는 시비죠. 그래서 여기는 진행되는 부분이라 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서전을 보면은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때로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로비도 하고 방해도 하고 결국 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게 안 되고 지금에서 된 것 아닙니까? 그 결론은 검찰이 그 자서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검찰이 엄청난 방해를 해서 결국 검찰이 성공한 거죠. 성공했는데 그 이제 이번에서 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로비 안 된다. 검찰이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이 뭐가 검찰 개혁이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공수처는 장치를 만들어야만이 검찰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지. 그냥 이대로 가서는 어떤 장치도 안 된다.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못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야 지금 전 검찰이 뭉쳐가지고 이걸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야당과 검찰이 지금 붙어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이 큰 흐름 중에 제일 큰 장치가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가 작동이 되면은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과 지금 검찰이 한편이 돼가지고 공수처를 어떻게든 한편으로는 국회에서는 공수처 발족을 못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법무부 장관 공격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운시키려고 그러고 조국 장관부터 시작했어. 조국 장관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을 하려니까 검찰이 다 잘라낸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장관이 워낙 더 세게 나가니까 이 싸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싸움입니다만은 어쨌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흐름, 국민이 바라는 20몇 년간 진행해왔던 이 흐름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공수처를 지금 출범시키려는데 야당이 지금 방해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 방해는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른 의원께서는 이제 이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 함께 갖고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법 제정한 상태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홍 의원께서는 그럼 만약에 저는 이 문제를 만약에 수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을 만약에 분리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기소권을 뭐 이를테면 기소권 어디 분리하든 저는 이건 분류가 돼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 속의 말이라고 지금 설 의원 얘기 속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안 된다. 그걸 개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줄기차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수처는 두 가지를 다 가져요. 그럼 공수처가 잘못했을 때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걸 제지합니까? 그건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부기관에서 또 상부기관 있는 걸 또 합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한 게 이 독소 조항을 없애고 대통령도 개입을 않는 거를 문안에 넣자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다 보니 대통령 권한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넣지 않는 것은 바로 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대통령이 또 중요한 것은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기소권, 이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걸 공수처에서 다 갖고 있으면서 종횡무진 딴 데서 수사하는 걸 갖고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독소장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못 건드리고 결국은 숫자로 밀어붙여서 오늘의 상황 왔다 이게야. 그럼 왔었는 것도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일단 공수처를 탄생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속 요건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제도를 전부 입만 맞는 대로 다 날치기로 해서 다 끝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바로 사유고 정권 유지하는 공수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7명 규정이라든지 또 5년의 그 수사권 경력 있는 사람 그거 삭제한 거라든지 또 11월 3일 날 이 검찰에 그 우연에 이거 재고를 받는다든지 자문을 받게 돼 있는 규정 이거 다 지금 삭제됐잖아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한 거거든. 이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에게 새로운 법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잘하자는 데는 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만큼은 좀 지혜를 동원해서 연말 국민에게 든 편은 또 이것 갖고 그러면은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7명이 하게 돼 있는데 6명, 5명이 해도 된다. 이런 개인적인 또 정당의 유권 해석으로 밀고 갔다. 이 국민은 또 불안한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풀이된 얘기인데 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좀 더 국민에게 편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 안 되면은 그냥 투표로 밀고 간다든지 날치기로 가버리면은 이래서 이게 독재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 사유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는 이제 오늘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겠지만은 진짜 이거를 7명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5명도 좋고 4명도 좋고 과반이면 된다. 이런 숫자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거는 또 하나의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회의 장족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에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방금 계속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도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이제 윤 총장 정직 2개월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사퇴 카드 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징계 재가를 하면서 추 장관의 결정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띈다고 보십니까? 홍 의원께서 말씀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추 장관이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를 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순리와 원칙을 지키면서 대통령 역할을 대신했다면은 국민도 박수를 치는데 이건 대통령을 위한 집권당을 위한 이 권력 구조를 자기들 입만 맞는 대로 한 총대를 맨 하나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추 장관은 자기는 자기가 찔른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대한민국 역사가 살아있는 한은
이렇게 추억의 장관을 한 1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있습니까? 경고가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 입에 맞는 사람들 민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또 당에서는 바람 잡고 또 대통령 거기에 훈수 두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치적으로 또 거기다가 경제까지도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거는 좀 늦었고 예.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역사적 심판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추 장관. 그거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예. 외에도 한 7가지 정도의 이 선례를 놓고 보면은 이 장관이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원칙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지나간 일이지만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물어야 될 이 추 장관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홍표 의원께서는 추 장관이 1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대를 메고 활동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아까 좀 강한 표현을 쓰는데 추하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가 늦었는데 역사적인 심판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죠. 저는 반대인데 예. 정반대인데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을 맡기 전에 이 조국 장관이 온갖 시련을 겪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본인이 대래 당했는데 당한 것도 아주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딸 이 부인 가족들 전부 다 검찰에 막말로 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의 보복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장관을 맡았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걸 뚫고 나와서 지금 공수처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고 공수처를 지금 출범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대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에 맨 앞장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을 정직 2개월 결과가 나오자 그걸로서 자신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이제 정리가 됐구나 생각하고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왔지만 이제는 이 짐을 내려놓자 이런 심정에서로 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른님께서는 추 장관이 그동안 앞장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놨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오늘 여의도 중계석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호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요. 잠시 3부에서는요. 그 방송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이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딱 5분 뒤 8시 정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